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밤 11시 24분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씨와 더불어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KBS 취재진과 옥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걸 특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옥중 인터뷰가 가능했는지, 그것은 남욱 변호사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교도소 측도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관련 증언을 이제는 있는 사실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연관된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이재명에게 거의 치명적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이재명의 분신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서 나에게 경선 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남 씨는 미래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이야기고, 이 모든 사건의 몸통과 핵심은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남욱 씨는 KBS 취재진과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자신이 이재명 측근 김용에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 작업을 건넨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용 측이 작년 2월 김만배 씨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은 벌써 선거가 다가오니까 자신이 연루되기 싫어가지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주고 빠지니까 남욱이라는 사람이 딱 대신 나서게 되었다 이런 뜻이네요. 김만배 씨는 정진상 현재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세 사람에게 말하자면 이재명의 측근 3인방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428원이 그 어디 어린애들 용돈입니까? 428억 원을 이재명 측근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해가지고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을 업자들이 갈라먹었느냐, 또 갈라먹도록 해놓고 428억 원을 이거 일종의 뇌물 아닙니까? 가져갔다. 이런 그 구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큰 규모의 부정은 없습니다. 세계적 부패 사건입니다. 권력형. 그 이후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조달을 위해서 김만배 씨에게 수익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오지 않자 정진상, 이 사람 실력자입니다. 정진상이 이재명 대표 지금도 측근이죠. 정진상이 이 양반 김만배를 가리켜서 이 양반 미쳤구먼이라고 유동규에게 말했다고 유동규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이 정진상 씨 금품 수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딱 적혀 있습니다. 자, KBS 인터뷰에서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가 나를 찾아와 김용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좀 해달라고 했답니다.
위험한 돈이라는 것은 김만배 돈 쓰지 말고 좀 안전한 돈 쓰자 이렇게 하면서 남욱에게 돈 좀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그 요구한 액수가 20억 원이랍니다. 20억 원을 간단하게 마련해 달라고 하면 마련해 줄 수 있는 이 구조가 무슨 구조입니까 이거. 완전히 공범 집단 아닙니까? 이재명 포함해 가지고 범죄 집단이라는 이야기죠. 남욱 씨는 유동규 씨가 요구한 액수가 20억 원이었고 그 용도는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욱 씨는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유 씨에게 말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 원과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 원 등 11억 원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1억 원 만드는 게 이렇게 간단합니다. 검찰은 김용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욱 씨의 차용증을 물증으로 법원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남욱 씨는 11억 원 중 8억 원은 유동규에게 건넸지만 나머지 돈은 작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달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남욱 씨는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사기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KBS는 전했네요. 이제는 완전히 다 까발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 투자하는 것은 그건 사기 먹힌다는 겁니다. 남욱 씨는 위례 신도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면서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는 겁니다. 설계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은 그걸 부하들을 시켜서 거두어 가지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선거 자금을 여기저기 썼는데 그 자금 받은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업자들 민주당 전체가 지금 얽혀 있다는 이런 구조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었잖아요. 여당 성남시장 업자들. 남욱 씨는 다음 주부터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다면서 숨김없이 할 말을 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경각에 달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수록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을 한번 뒤집어 볼 거라고 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세월호 학습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 죽음의 구판을 다시 보려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가 너무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다 입을 열고 증거까지 다 제시하니까 이거는 판사가 들여다보면은 영장 선고에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너무나 사안이 명백하니까. 그래도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이 동반 추락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